저기 보이시죠? 네,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안심이 이거 발표 자료를 제가 미대생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FTO 때, 그래서 영문, 한글 이렇게 두 개로 작성되어 있는 발표 자료를 좀 써서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마침 아네카도 있으니까, there's some English on the slides. Yeah. So Taking notes. yeah. Yeah, maybe this is good for you to explain to students. 네. 안심이의 한 1년 정도의 활동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근데 사실 이 1년 이전의 안심이의 역사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때 없었고, 달로스님이 계셨나요? 2011년 때? 네네네. 코드나무 해커톤. 그래서 그때 이제 안심병원 프로토타입을 해커톤을 통해서 제작하면서 안심이라는 뭔가 이런 단어도 생기고 그 이후에 차차 이제 발전되면서 네, 이게 좀 이어져 온 히스토리가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번 2024년에는 코드북 코리아에서 좀 안심이 프로젝트를 부활해보자 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근희님을 원래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작년에 했고 네, 그 주제는 뭔가 재난, 이것도 근희님이 잡아주신 주제긴 한데 재난 안전정보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되게 제네릭하고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뭔가 사용자 중심이거나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들 하나 개별을 반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 뭔가 조금 더 그런 퍼스널라이징이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는 누가 재난을 경험하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그 상황에서 이런 간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활동은 그 공공 데이터도 살펴보면서 그 현재 재난 관련한 공공 서비스들을 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살펴봤고 미대넷 같은 거를 통해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앱이 있었는데 앱 이름이 뭐지? 그 안전 앱 생활 이름이 뭐지? 아니면 서울 안심? 그 재난안전 포털 아니면 포털 말고 그 앱 있잖아요. 그 재난 한국의 재난 아무튼 그 안전 디딤돌이라고 써있네. 네, 안전 디딤돌 같은 국가가 제공하는 앱을 같이 살펴보고 막 사용자 유저 차원에서 약간 분석도 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서 저희가 인상 깊게 봤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야후 재팬에서 만든 약간 게임화된 이렇게 가벼운 그런 서비스였는데 각자의 뭔가 개성을 해시태그 형태로 입력을 하면은 이제 나에게 필요한 그 재난 물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게임화된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네, 뭔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워크숍들을 좀 토대로 이런 재난 가방이랑 대피소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재난 정보를 좀 더 퍼스널라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첫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시민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약간 페르소나 워크숍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어떤 그 입장에서는 어떤 물품이 필요할지 재난 가방을 싼다고 했을 때 그런 워크숍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저희가 2명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재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 분은 더 프라미스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라고 하는 재난을 위주로 하는 그 재단에서 오신 분을 초대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써 있어요. 네, 대전 중구에서 빅데이터 팀에서 일하시는 분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저희가 이런 서비스 블루프린트 같은 것들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좀 같이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조언을 좀 듣고 그걸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저희 팀에 유나님이라고 디자인을 전공한 지금 졸업했는데 유나님이 계셔가지고 유나님이 이런 UX 피그마로 그 뭐지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서비스의 네, 구성을 좀 생각했고, 그 이후에 이제 9월이 됐고, FTO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FTO에서 좀 본격적으로 뭘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 9월에 FTO를 통해서 이거 그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자유 AI의 힘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FTO 때 네, 그래서 여기 P안심 FTO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빨리 만들어본 프로토타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재난 유형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하고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맞춤형 정보가 생성이 되고 또 물품도 조금 추천이 되는데 약간 게임처럼 해보자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가방 패킹 형태로 이렇게 가방의 크기를 선택을 하면은 하고 이제 여기에 물품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가방도 이렇게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무게를 담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부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을 내가 골라가지고 담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에 높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품들은 진짜 필수적이라고 국가나 뭐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정의한 물품도 있고 내가 입력한 내 특성에 꼭 필요한 물품도 있고 뭐 내가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의약품 같은 게 추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준비물 리스트가 있고 뭐 PDF로 뽑아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방 물품뿐만이 아니라 약간 나에게 맞는 정보가 어느 정도 추천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이랑 동반을 하는 사람이면은 반려동물 이동장이라고 DP하세요. 근데 아직 이게 그냥 프로토타입이라서 정보가 아주 막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이 정도의 이런 느낌으로 개인의 특성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맞춤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아이디어 검증 차원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 활동으로는 그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인터뷰는 계속 틈틈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다수를 뭐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누굴까, 좀 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능한 선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랑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 있잖아요. 유학생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난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오래 거주한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랑 그다음에
발달장애 청년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제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발달장애 청년 그룹을 이제 아는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위주로 인터뷰를 했고 여기 인터뷰 인사이트들을 좀 해놨어요. 스콜님이라고 저희 팀원분이 그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 형태로 정리를 해주셨고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면은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는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된다고 긁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빨리 번역하기도 힘든 그런 형태의 문자라서 그게 알림이잖아요.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문자에 대한 그런 어려움 같은 거 얘기했고, 당연히 한국어로밖에 알림이 안 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정부의 그런 어플, 안전지림도 같은 어플은 아예 존재를 몰랐으며 대신에 날씨 앱을 대체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주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거는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였고 또 핵심적으로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핵심 정보망, 대체 정보망의 역할을 한다 이런 있었어요. 그 발달장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훨씬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 재난 시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사전에 뭔가 이제 개인정보 그런 동의를 한 상태로 구조대나 아니면 뭐 활동보조사나 뭐 지인, 가족들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위치 정보가 갈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피소 차원에서는 뭔가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각 과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조용한 공간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할 텐데 한번 보고 뭐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안심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면 이 링크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심이는 여기까지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의 되게 중심에는 또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 숲가나눔 재단에서 시민들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풀시라고. 그 풀시 지원을 받아서 1년 뭐 내지 6개월간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시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시점에 왔어요.